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네, 통일교 한학자 교주 허경영은 바지 사장, 그러니까 통일교 한학자 교주나 허경영은 바지 사장, 네, 요런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실권자는 누구일까? 네, 지금 일단은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남이죠, 삼남. 통일교 삼남 문현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 한학자 총재는 측근들의 이용당했다. 네, 측근들의 이용당했다. 이 통일교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문현진, 그러니까 통일교 문선명의 삼남, 삼남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파장이 지금 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비열한 중간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어머니 한학자와 동생들이 비열한 중간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중간 지도자들의 반발이 극심했고, 그리고 중간 지도자들이 누려왔던 조직 재정 등에 대한 권한, 권한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부 분열도 있었고, 지도부에는 능력 없고 야심이 가득한 이들만 남게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한학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서 구속된 상태이죠. 네, 구속된 상태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 지금 이 전 세계본부장, 세계본부장이 이제 이 한학자를 보좌했고, 그리고 또 이 총재 비서실장, 비서실장이자가 이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을 하면서 이 어머니 한학자는 결국에는 중간 지도자들이 만든 또 다른 희생자다, 희생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령인 어머니를 수감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지도부 측에 여러 차례 도움을 제안했는데 현 지도부 인사들은 어머니와 내가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 나머지 일절 반응이 없었다. 일절 반응이 없었다. 이러면서 어머니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분이고, 결혼한 뒤에는 항상 아버지와 교단의 보호를 받아왔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이 죄라면 죄지만 범법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 지도자들이 독생녀 교리를 앞세워서 한학자 총재에게 법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 총재에게 지워버리고 자신들은 뒤로 숨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본부장, 비서실장 등 아첨과 압으로 자리를 차지한 자들, 그러니까 아첨과 압으로 자리를 차지한 자들이 어머니의 눈가기를 가리고 자신들의 야욕만 채우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TM, 트류 마더 해가지고 이 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를 이용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바지 바지 사장이었다. 바지 사장.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상 어머니는 이제 바지 사장이었다. 요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허경영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제 막 탈퇴를 한 거죠. 탈퇴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허경영이도 바지 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지 사장. 그리고 특권과 열매를 따먹는 자들, 요런 자들이 따로 있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허경영 한 매체에 따르면 뭔가 이 재정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허경영은
거대한 자금, 네, 거대한 자금에 대한 세력 다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실권자가 누구냐? 네, 실권자. 지금 이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본부장과 이 전 비서실장이 실권자다. 이렇게 지금 특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허경영 한울궁, 네, 여기 허경영 한울궁의 실권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제보에 의하면은 뭔가 이 권력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네, 그리고 허경영은 이미 이제 뒷방 늙은이, 네, 뒷방 늙은이로 이 지금 처분을 받는 게 아니냐, 퇴출된 게 아니냐, 네, 그리고 허경영이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버림받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허경영이는 버림받고 뒷방 늙은이가 됐고, 뒷방이 아니라 깜빵 늙은이가 된 거죠. 네,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제보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원복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허경영이한테 확인할 게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왜 오원복이 강압적으로 3천억 원을 요구했다라고 했느냐, 12번을 올렸느냐, 그리고 오원복이 A씨하고 짜고, A씨는 권총 조폭, 권총과 조폭을 동원해서 3천억을 요구했다. 요거 왜 언급했냐? 네, 요거를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오원복 피해자와 허경영을 만남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통일교 상황과 이 허경영 상황 아주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짓과 악행을 저지른 집단, 네, 그리고 뭔가 재정에 대해서 뭔가 불투명했던 자들, 네, 그리고 뭐 차명 계좌를 통해서 재정을 관리했다든지 뭐 이런 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네, 나중에는 인간들은 뭐 돈 욕심이 굉장히 많죠. 돈 앞에서 부모도 죽이고, 그리고 형제도 죽이고, 애인끼리 서로 죽이고, 부부끼리 서로 죽이고, 네, 이거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네, 특히나 요즘에 뉴스만 틀면은 막 가족끼리 서로 죽였다 이러죠. 그리고 또 한 연예인, 연예인 같은 경우도 보면 자기 형하고 형수, 네, 그리고 아버지하고 막 다툼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은 악마다라는 거예요. 돈이 악마예요.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황금 만능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악마 만능주의 사회다. 악마 만능주의 사회. 왜? 돈이 악마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통일교도 사실상 아들이 이제 엄마는 바지 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허경영이도 바지 사장이다 이런 지금 제보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경영이가 이미 이제 실권을 잃은 게 아니냐. 네, 그리고 뒷방으로 물려난 퇴물이 된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제보가 있는 거죠.